자, 지구단위 계획 주요 내용을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구단위 계획. 기존 시가지의 정비, 관리, 보존 또는 신시가지 개발 등 그 목표를 분명히 정하고, 그렇죠? 지정 목적을 분명히 정하고, 목표에 따라서 도시 기반 시설의 정비, 건축 기준의 제시 등 부분별 계획이나 상세 정도를 달리해서 정해야 된다. 자, 도시지역 일부를 대상으로 토지이용 계획과 건축물 계획을 같이 고려하여, 그렇죠? 토지이용 계획과 건축물, 평면적 계획과 입체적 계획을 같이 고려해서 평면적인 토지이용 계획과 입체적인 건축 계획이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자, 기본적인 지구단위 계획의 목적과 이제 해야 되는 방향이겠죠. 자, 그 지구단위 계획에서 수립할 수 있는 내용을 본다면, 자, 용도 지역 또는 지구의 세분과 변경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1종 주거지역을 제2종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혹은 제3종 일반 주거로 변경하고, 일반 주거는 준주거로 변경하는 용도 지역의 상향이죠. 그렇죠? 용도 지역의 상향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어떤 거예요? 토지 이용이 합리화라는 틀에서 제1종 일반 같은 경우 저층 위주의 주택지를 중층 중심의 주택지로 바꿀 수 있다는 거고, 중층은 다시 고층으로, 고층은 다시 상업과 공존할 수 있는 용도지역으로 변경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용도지역 상향 같은 경우는 어떤 거예요? 건폐율의 면적 퍼센테이지는 더 커지는 것이고 용적률을 더 높게 질 수 있게끔 바꿔준다는 거죠. 혹은 용도지구의 컨트롤은 중심 미관지구를 일반 미관지구로 혹은 역사문화 미관지구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구별로, 용도 지구별로 규제하는 상황과 그 규제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약간의 조율을 통해서, 조정을 통해서 건폐율 혹은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색채 등을 조율해서 토지 이용을 보다 합리적으로 할 수 있게끔 바꿔줄 수 있다. 자,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지정된 구역의 경우 당해 법률에 의해 개발사업으로 설치되는 기반시설에 대해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되게 지적이 많았잖아요. 택지개발사업이나 도시개발사업이나 기타 정비사업 등에서 우리가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나서 그 개발사업과 함께 만들어지는 기반시설들, 도로와 같은 것들,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지구단위 계획이 들어와야 되니까 그와 같은 기반시설에 대해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기반시설 부담구역 안에 설치하는 기반시설이다. 자, 기반시설 부담 같은 경우 일정 정도의 개발을 했을 때 그 개발로 인한 인프라의 부족이 생기죠. 그 인프라를 대처하기 위해서 이제 일정 부분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 그런 개념을 보면 되고요. 자,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 계획. 가구, 도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이잖아요. 도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 블록 단위의 조성과 획지, 하나의 건축물에 하나의 건물이 들어올 수 있는 획지 규모를 조성해서 만들어줘야 되고,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를 지정해야 된다. 자, 이런 내용들을 어디 있었어요? 용도 지구에서도 했었죠. 용도 지구 중에 고도 지구 같은 경우 건축물의 높이와 최저한도를 컨트롤했었고, 그러니까 이와 같은 식으로 기본적으로 지역 지구제에서도 할 수 있지만, 지구 단위 계획은 보다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 거죠. 뭔가 기존 시가지의 정비나 관리나 보존을 위해서 한 번 더 내용을 할 수 있다는 거. 자,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 또는 건축선에 관한 사항. 자,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 같은 거. 우리 방화지구에서도 분명히 있었죠. 방화지구나 혹은 미관지구에서도 이런 건축물을 다 컨트롤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용도지구를 한 번 더 서포트할 수 있는 개별적인 개념이 될 것이고, 건축물의 배치나 형태, 색채 같은 걸 컨트롤함으로써 도시의 전반적인 미관 향상에 도움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동일한 색으로 들어온다면,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해보면 되겠네요. 우리나라의 지붕의 색깔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이 있으세요? 우리나라의 지붕의 색깔? 좀 높은 데서 올라가면 색깔이 어때요? 노란색이나 파란색이 보인단 말이에요. 노란색과 파란색이 어떤 거였어요? 과거에 물통 있죠, 물통. 단독주택 위에 보면 큰 물통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노란색이나 파란색 물통들이 들어왔던 게 과거의 색채라면 지금 물통들이 다 사라졌죠. 다 사라지면서 옥상에다가 방수 처리하잖아요. 방수 처리. 비 새지 않게. 그래서 옥상을 녹색으로 칠한단 말이에요. 일부 서울의 높은 곳에 보면 녹색지대가 상당히 많고요. 부산 같은 경우는 이런 컬러에 의해서, 색채에 의해서, 전반적인 아마 기준을 좀 잡아줬을 거예요. 그러니까 부산이 아니라 어느 바닷가 지역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지붕은 파란색으로 하고 벽은 하얀색으로 해라. 그렇게 그 도시 전체를 색을 지정을 한다면 멀리서 봤을 때 그 도시의 전체적인 경관과 미관이 형성되는 거죠. 그러니까 개별적인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물 벽의 색깔은 흰색으로, 지붕의 색깔은 파란색으로 하세요라고 통일성을 부여한다면 그 전체적인 경관과 미관이 만들어지면서 도시가 아름답게 만들어지는
그런 경우로 볼 수 있겠죠. 자, 환경관리 또는 경관계획이 필요하다. 환경, 뭔가 공급 및 처리 시설이 들어와야 되니까 하수도 들어오는 것들, 상하수도 들어오는 것들, 경관, 전반적인 뷰를 어떻게 잡아주느냐. 우리 스카이라인 잡아주는 거고, 바람길 따져주는 거고, 그 같은 계획, 경관계획도 수립해야 되고, 교통처리계획. 그 사이트가 들어왔을 때, 그 대상지가 들어왔을 때 분명히 차량들이 다닐 거고, 보다 차량들이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어떻게 도로를 만들어줄 거냐. 그럼 가로의 개념별로 뭐 간선도로는 고속통행 목적으로 하고, 국지도로는 집 앞의 연결을 통해서 한다면, 간선가로와 국지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뭐 집분산도 들어와야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교통처리를 할 것이냐. 그런 계획도 다 지구단위 계획에서 수립을 해야 된다. 자, 토지이용의 합리화, 도시 또는 농어촌의 기능 증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그 내용을 본다면, 지하 또는 공중 공간에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높이, 깊이, 배치 또는 규모다. 자, 그럼 지하 공간, 지하 몇 미터까지 건축물을 파야 되고, 뭔가 고가도로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내용이겠죠? 대문, 담, 또는 울타리의 형태 또는 색채를 만들고, 간판의 크기와 형태와 색채 또는 재질을 이야기할 수 있다. 자, 이런 거 보면, 우리 강남 같은 경우, 강남역이 이제 간판 정비 사업이 잘 됐죠. 그러니까 간판 정비 사업이 안 된 데 보면 간판이 막 뒤죽박죽이죠. 색깔 통일 안 돼 있고, 글씨체 통일 안 돼 있고, 막 중구난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게 그 건물에 들어있는지 정확히 알아보기 솔직히 쉽지 않단 말이죠. 근데 간판 정비를 하면 동일한 규격과 동일한 규모에 맞게끔 딱딱 정리가 되니까 보다 사람들에게 인지력도 높일 수 있고, 보기에도 좋은 거죠. 이런 것들을 다 지구단위 계획으로서 컨트롤한다. 그러니까 이런 규제사항이 없으면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 아니에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큰 거 하고 싶으면 큰 거 하는 거고, 뭐 튀어나오게 하겠다면 훅 튀어나오는 거고, 그러면 도시의 미관이 상당히 안 좋아지는 경우가 나온다는 거죠. 그런 걸 정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간판 정비 사업도 할 수 있다. 자, 장애인, 노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계획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당연히 보면은 계단이 있으면 휠체어가 갈 수 있는 이렇게 언덕이 된 그런 계단 위에 공간도 필요할 것이고, 노약자를 위해서 배려할 수 있는 노약자 지정석이라든지 어떤 공간들을 마련해 주는 것들. 그래서 이런 내용도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고, 에너지 및 자원 절약과 재활용에 관한 사항. 그러니까 에너지 같은 경우 태양열, 솔라를 하겠다. 그러면 태양열 배치 계획을 어떻게 들어오게 하는지 그런 내용도 들어온다는 거고, 생물의 서식 공간의 보호, 조성, 연결 및 물과 공기, 순환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그러니까 본다면 지구단위 계획에서는 모든 것, 상당히 많은 부분을 컨트롤하고 규제하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사항에 대한 제약이 없다면 마음대로 한다는 것이 마음대로 한다는 것인데, 규제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관리하자, 그런 개념이 될 것 같아요. 자,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포함해서 둘 이상의 사항을 포함해야 된다. 자, 중요한 거죠. 지금 앞에서 쭉 봤어요. 쭉 봤을 때 지구단위 계획에서는 용도 지역에 관한 사항,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뭔가 가구 및 획지, 건축물 용도, 배치 형태, 환경, 기밖에 등등등 상당히 많은 사항을 수립해야 되는데, 요게 이제 중요한 사항이에요. 요게 중요한 사항. 과거에는 지구단위 계획이 1종과 2종으로 나눴어요. 1종은 도시지역이었고, 2종은 비도시지역이었고, 그래서 1종의 도시지역은 지정 목적, 우리 기존 시가지의 보전이나 정비라는, 비도시지역은 중심기능, 주거, 산업, 유통, 이와 같은 식으로 있는데, 1종에서는 지정 목적을 충족할 수 있는 요건만 하면 됐어요. 지정 목적을 할 수 있는 요건만 하면 되는데, 2종 같은 경우, 주거, 산업 이렇게 했을 때, 4가지 이상을 수립하도록 했었습니다. 4가지 이상을. 근데 이 지구단위 계획이 하나로 합쳐지면서, 1, 2종 구분이 없어지면서 그냥 하나로 합쳐졌고, 그냥 도시지역에 수립하는 지구단위 계획과 비도시지역에 수립하는 지구단위 계획이 쪼개지고, 중심 목적에 의한 지구단위 계획, 자, 지정 목적에 의해서 들어가는 지구단위 계획과 중심 기능에 의해서 들어가는 지구단위 계획으로 바뀌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두 개가 합치다 보니까, 비도시지역, 도시지역에서 너무 과도하게 많은 처리 내용이 나올 수 있다. 뭐냐면, 도시지역의 지정 목적에 의해서 도시를 관리하기 위한 혹은 간판을 정비하기 위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는데,
네 가지를 다 수립해야 된다? 말이 안 맞잖아요. 간판을 정비하기 위해서는 간판만 정비하면 되는데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면은 너무 과도하게 다른 거 많이 하게 된다. 혹은 주거, 산업, 유통에 따라서 그 중심 기능에 의해서 들어오는데 네 가지였어요, 과거. 건축물 용도나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높이, 혹은 가구물 색지, 교통 처리. 이 등에서 한 네 가지 정도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다가 이제 바뀌는 거죠. 가구물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와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등을 포함해서 두 가지 이상의 내용만 수립하면 지구단위 계획이 되겠다. 그러니까 과거 지구단위 계획 같은 경우 너무 많은 내용, 과도한 내용을 수립한다고 해서 뭐 시간도 좀 장기화 걸리고 문제가 좀 있었다. 그래서 확실하게 우리가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는 이유가 그 지역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 공간을 바꿀 수 있는 요소들만 하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건축물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등에 대한 사항들만 해서 2개 이상 포함하는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 시험문제 좀 자주 나와요. 가끔 옛날에 이제 4개 이상을 했었는데 2개로 좀 바뀌면서 내용 나오니까 좀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지정 목적에 의한 지구단위 계획. 기본적으로 어디에요? 도시 지역에 지정을 하죠. 일반적으로 도시 지역, 주거, 산업, 상업, 공업, 도시 지역에 수립을 하는데 어떻게? 기존 시가지 정비 목적을 가지고 하느냐. 기존 시가지 관리 혹은 기존 시가지 보전을 목적으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요. 새로운 신시가지 개발을 위해서도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건 과거 일종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추가된 게 여기들. 자, 복합구역도 과거에 있었고, 복합용도 개발이라는 것은 아까 우리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위해서 주거, 상업, 공업 3가지 이상의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뭐 지하철 역세권이든 대중교통 체계 환승 센터가 걸리는 부분이든 그와 같은 곳에 지구단위 계획을 지정할 수 있고요. 유휴토지 및 이전적지, 새로이 공간이 뭐 빠져나가는 그런 지역에도 지구단위 계획이 들어올 수 있고, 용도 지구를 대체하는 경우. 자, 요거는 지금 설명이 없었는데요. 토지이용 규제상 방화지구 이런 게 있었잖아요. 방화지구를 용도지구로 결정할 수도 있고 지구단위 계획으로 결정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럴 경우. 그러니까 용도지구를 대체한다. 기존에 방화지구라는 어떤 공간이 있었는데 여기에 방화지구가 지정됐다. 그러면 이 방화지구를 해제하고 그 내용을 지구단위 계획의 내용으로 수립해서 하겠다. 그래서 용도지구를 대체하는 상황까지 해서 요거는 이제 새로 법에 좀 추가된 사항이에요. 여러분이 좀 요 3가지는 좀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아직 기사 시험에는 나오진 않았지만 이제 앞으로 나오겠죠. 그 지구단위 계획에 의해서 지정할 수 있는 지정 목적에 의해서 지정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하는 복합용도 개발 지역과 유휴토지 및 이전적지의 개발을 활용하는 곳, 용도 지구의 규제 내용을 대체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경우, 이렇게 기본적인 내용이 들어왔고요. 자, 복합구역 같은 경우 위의 지정 목적 중에서 2 이상의 목적을 가진, 이럴 수 있죠. 기존 시가지의 정비를 위해서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하는 경우, 혹은 기존 시가지 정비와 관리와 보전을 함께 하는 경우, 이럴 경우에 따라서 우리 복합구역이라고 얘기를 한다. 자, 지정 목적의 세분 좀 보죠. 자, 기존 시가지 정비란 무엇이냐? 그러면 기존 시가지의 정비. 기존 시가지에서 도시 기능을 상실하거나 낙후된 지역을 정비하는 등 도시 재생을 촉진하고자 하는 경우에 지정한다. 그래서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 도시 재생이었죠. 우리 나중에 좀 배울 거예요. 그 재건축 재개발을 쭉 배울 텐데 도정법에 의한 내용들.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할 때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그래서 도시 재생과 관련된 재개발, 재건축. 그럼 도시 관리는 뭐냐? 도시 관리. 자, 그럼 관리는 무엇이냐? 도시 성장 및 발전에 따라 그 기능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는 곳으로 도로 등 기반시설에 재정비를 하거나 기반시설과 건축계획을 연계시키고자 하는 경우에 들어온다. 그래서 가로정비 사업 등이 있다. 우리 가로정비 사업도 있고, 이제 도정법에 새로 추가된 가로구역 정비 사업이 있었죠. 그러니까 도로만 좀 바꿔주는
그러니까 지금 정비 같은 경우는 정비는 도시 재생이고 재건축 재개발이에요. 전면적인 공간의 변화라면 관리 같은 경우 어떤 거? 기반 시설만 바꿔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기반 시설만 바꾸는 거 어떤 게 있었어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 같은 거 있죠. 그렇죠?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뭔가 그 수복형 재개발? 수복형.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 재생, 기존 시간이니까 도시 재생이죠. 전면 재개발이라면, 예를 들어 전면 재개발이라면 이런 데는 수복형 재개발이죠. 수복형 재개발. 자, 그럼 보전은 뭘까? 도시의 형태와 그 기능을 현재의 상태로 유지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한 곳으로 개발보다는 유지 관리에 초점을 두고자 하는 경우다. 그래서 한옥마을이다. 한옥마을 같은 경우 기존의 모습을 보존시키고 존치시키기 위해서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재개발로 빠진다면 여기는 보전 재개발이 또 나오겠죠. 이게 여러분이 이제 국개법 끝나면 이제 도시개발 파트에 또 나올 텐데 우리가 재개발은 전면 재개발 혹은 철거 재개발, 전면 또는 철거 재개발, 보전 재개발, 그리고 수복 재개발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전면 재개발, 철거 재개발은 전부 다 밀어버리고 하는 우리 도시 재생, 도시 기능을 상실했거나 낙후됐대요. 기능을 상실하거나 낙후됐으면 분명히 그 공간 안 좋아지겠죠. 안 좋아지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상실하고 낙후됐으니까 그냥 전면적으로 철거해서 새로 만들자. 전면 재개발 또는 재건축이 나오는 거고. 관리 같은 경우 도시 성장 및 발전에 따라서 그 기능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고 도로 등의 기반 시설이 불필요하다. 들어와야 된다. 그럼 어떤 거예요? 기본적으로 도시 발전을 했는데 당초엔 도로가 이렇게 돼 있었어. 근데 여기 도로 하나 정도만 더 추가해주면 인프라가 더 좋을 것 같아. 그럼 도로만 추가하는 거잖아요. 여기 이런 것들이 수복형 재개발이라는 거죠. 일정 조금만 컨트롤해서. 자, 그럼 보전 재개발 같은 경우 보전 재개발 같은 경우 우리 보전 재개발의 목적은 그래요. 어떤 일정한 지역을 보존하고 그대로 놔둔 다음에 더 문제되니까 예방적 차원에서 하는 재개발이다. 지금도 한옥마을 보존하기 이런 것도 어떤 규제와 컨트롤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그 공간이 분명히 낙후되고 안 좋아지겠죠. 또 지금 기존 시가지에 수립하는 지구단위 계획은 도시 정비, 우리 도정법과 연계시켜서 여러분이 공부하시는 게 보다 효율적일 거예요. 그래서 아마 요거 끝나시고 이제 나중에 도정법 파트 나올 때 다시 한번 보시면 더 공부가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냥 무턱대고 그냥 정비, 관리, 보전 이렇게 암기하시는 것보다 이 내용과 도정법. 우리 도정법이 도시 공간을 재정비하는 거고 도시 공간이라는 건 기존 시가지의 정비니까 그렇게 매치시켜서 공부를 하시면 보다 도움이 좀 많이 될 겁니다. 자, 다음으로 신시가지의 개발이에요. 도시 안에서 상업 등 특정 기능을 강화하거나 도시 팽창에 따라 기존 도시의 기능을 흡수, 보완하는 새로운 시가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 그래서 우리 택지 개발이나 신도시 개발, 그렇죠? 신도시 개발, 택지 개발 이렇게 해서 새로운 공간을 만들 때 우리 앞부분에 그 구역지정을 보면 신도시 계획, 그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이나 택지개발법에 의한 택지개발지구가 지구단위 계획으로 지정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도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다음 복합용도에 의해서 도시지역 내 주거, 상업, 업무 기능 등의 결합에 필요한 복합적인 토지 이용이 필요한 곳. 그래서 어느 곳, 역세권 지역이나 대중교통 환승센터 만나는 지역이나, 자, 유휴토지 및 이전적지. 대도시 내 유휴토지 및 이전적지를 효율적으로 개발하거나 이전 또는 재배치하는 경우에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자, 용도지구의 대체. 기존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우선 쌓여있는 그 규제가 들어와 있는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용도지구의 내용, 제한 내용을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체할 경우. 기존에 방화지구였는데 그 방화지구를 없앤다면, 없애지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지구단위 계획에서 수립을 해라. 그렇게 하는 경우죠. 그리고 복합구역, 2가지 이상의 목적을 하는 경우에 의해서 우리는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자, 다음으로 중심기능에 의한 지구단위 계획이에요. 중심기능. 과거에는 우리 제2종 지구단위 계획이다라고 해서 여러분이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2종 지구단위 계획, 비도시 지역에 수립하는 중심기능에 따른 지구단위 계획인데, 자, 중심기능. 그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만들어졌을 때, 어떠한 것을 수행하느냐, 어떠한 기능을 수행하느냐. 그래서 주거, 산업유통, 관광, 휴양, 특정, 복합으로 나눠지는데요. 이 내용이 과거 제2종 지구단위일 때는 주거형, 산업형, 유통형, 관광, 휴양형, 특정형, 복합 이렇게 나왔었어요. 근데
여기 법이 좀 바뀌면서 산업과 유통이 합쳐지는 산업유통형이 됐어요. 그러니까 둘이 비슷해요. 둘이 비슷한데 법률이 달라요. 산업형 같은 경우는 산업입지에 따른 개발로 가고, 유통 같은 경우 유통물류에 따른 법률, 그러니까 물류기본법인가요? 법이 좀 달라서 이 두 개가 약간 비슷한데 법이 다르다 보니까 따로 같은 걸 그냥 합쳐버렸죠.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중심 기능은 주거형, 산업유통형, 관광휴양형, 특정, 복합 이렇게 나눠진다. 그럼 주거라는 것은 주거 기능 목적으로 들어와야 되고, 산업 혹은 유통은 그 목적이 있는 거고, 관광휴양도 그 목적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 보면 한번 본 것 같아요. 어디서 봤을까요? 우리 국토종합계획 밑에 지역계획이 있죠. 지역계획 밑에 개발진흥지구 개발계획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토계획상에서 상위계획에서 그 지역의 어떠한 특정한 조건을 이루기 위해서 무언가를 만들어주는 거죠. 낙후된 지역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럼 이거 말고 또 어디 있었어요? 용도지구가 있었죠. 용도지구. 용도지구에서도 주거형 개발진흥지구, 산업형 개발진흥지구, 뭔가 관광휴양형 개발진흥지구. 이거 다 용도지구에 대한 내용이니까 그 용도지구를 어떻게 더 좋게 만들어주냐. 지구단위 계획을 한 번 더 뒤집어 쓰라는 거죠. 내용은 어떻게 보면 거의 비슷해요. 비슷한데 그 이름이 좀 달라지면서 지구단위 계획으로 만들 수도 있지만, 지구단위 계획이 이렇게 두 개가 중복 크로스라인으로 좀 접힌다는 거, 이런 개념 좀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러면 이런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개별적으로 어떻게 지정하냐. 주거형 지구단위 계획은 주민의 집단적 생활 근거지로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될 지역에 주거형을 수립하고, 산업형, 산업 육성과 유통 물류, 직접 운영을 하고자 하는 곳에 지정을 할 것이며, 관광휴양, 관광휴양지를 만들고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지구단위 계획으로 지정해서 개발한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지자체장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지역에 지정할 수 있고요. 복합형, 이에 명시된 지구단위 계획 중 두 가지 이상을 동시에 지정할 경우 수립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 관광 휴양지에다가 주거지 같이 만드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럴 경우는 복합형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중심 기능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비도시 지역에 좀 낙후된 공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구단위 계획으로 지정을 하는 것이고, 용도 지구의 지정이나 지구단위 계획, 제2종 지구단위 계획, 과거 중심 기능에 의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그 공간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도시의 미관이든 양호한 환경이든 다 조성하기 위해서 규제한다는 거죠. 2종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뭐 주거형 위주로 많이 진행이 될 것이고, 이런 내용에 의해서 이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디테일한 내용이 잘 시험에는 안 나올 거고, 큰 타이틀만 보면 주거, 산업유통, 관광휴양, 특정, 복합인데, 이 산업유통이 지금 두 개를 합쳐졌어요. 과거 산업형과 유통형이었는데, 그러니까 요건 내용을 좀 알고 계세요. 지구단위 계획은 또 합쳤는데, 그 개발진흥지구는 아직 그대로 산업형과 유통형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개가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시험 보실 때 좀 체크하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쭉 보면 이제 지구단위 계획의 내용을 우리 중심 기능과 지정 목적이 어떤 것들인지, 그 중심 기능에 의해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경우와 그 지정 목적에 의해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경우를 좀 두 개 비교해서 봤으니까요. 충분히 이렇게 시간을 가지고 보기엔 좀 아쉬운 부분도 있어요. 그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게 상당히 광범위하고 모든 걸 다 포괄하기 때문에. 근데 그냥 크게 보시면 중심 기능과 지정 목적에 의해서 지구단위 계획은 수립할 수 있다. 그래서 뭐 신시가지의 보존, 정비, 개발 등등등, 주거형, 산업형, 유통형 등등등의 내용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면 지구단위 계획은 시험에 나오는 부분은 이 정도로 정리가 될 겁니다.